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뇌물 등의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과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읍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60대가 어깨골절 등 부상을 입고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교도관들의 과잉 진압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교도소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잼버리를 이유로 낙후된 전북에 또 다른 예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육 공무직들이 교육부의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특경법상 사기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과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자부담을 피하고자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 모두 121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시의장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에게 8,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시의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시공업체 대표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사안에 직접 관여하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60대가 어깨골절 등 부상을 입고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교도관들의 과잉 진압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교도소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죄 혐의로 벌금 130만 원을 내지 않아 엿새 동안 옥살이를 냈던 60살 김모 씨. 그런데 가족들이 취재진에 건넨 사진엔 몸 곳곳에 상처가 난 김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얼굴부터 오른쪽 어깨, 팔, 발목까지 상처와 멍자국이 발견됩니다. 이걸 쳐다보니까 팔을 꺾었어. 꺾고 한 명이 이렇게 꺾고 목을 딱 짚는 거야. 아버지가 아져 빠지니까 한 명이 가랭이 사이로 넣어서 들더라고 이렇게. 그 발까지 보여. 김 씨가 10여 년 전에 수술한 우측 어깨가 다시 부러지는 골절상도 입었다는 것. 교도소 내 소란이나 난동을 제압하는 기동순찰팀 CRPT까지 투입해 교도관들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당장 수술이 급했지만 입원 진료와 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독거실, 이른바 독방에 격리됐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입니다. 4명에서 맞았어요. 민영한테 얘기할까? 내가 또 가갖고 당할까봐. 세상이 이제 뭐냐고 60 넘은 놈은. 또 김 씨가 촬영된 교도소 내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중간에 4분가량이 사라졌다며 그 사이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 사이에 있는 4분의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내팽이 쳤는가 이 시간 돼 있죠. 이제 부추기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자빠졌어. 얼마나 진을 빼놨으면 자빠졌어. 아니 저기 피자 콜라먹고 아픈 사람인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검찰에 연행된 김 씨는 이 교도소로 넘겨졌는데요. 교도소 측은 과잉 진압이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입소 당일 소지품 보관과 건강검진과 같은 입소 절차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김 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게 교도소 측 주장입니다. 급기야 교도관에게 반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김 씨를 제압했고 코로나19를 우려해 의무적으로 독거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교도소 측은 취재진에게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일련의 정황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친 날 지역 종합병원으로 데려가 전문의 의견에 따랐고 이후 2차례 더 다른 병원을 돌며 수술 날짜를 잡아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며칠 뒤 출소해 수술할 것까지 감안해 긴급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까지 했다는 겁니다. CCTV간 시차가 난 것은 기계적 오차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김 씨 측은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도에 전가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잼버리를 이유로 낙후된 전북에 또 다른 예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육 공무직들이 교육부의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는 28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민원 접수와 분류, 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맡으면 심각한 민원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가량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내용의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 중 하나는 바로 영화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연천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동네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 시설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부족한 문화 인프라의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천군 수레우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우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오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앞서 보신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문제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의 불균형 현상인데요.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 수가 월등히 높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계속해서 SK 브로드밴드 서주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에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습니다. 여야 모두 세계 잼버리 파행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의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를 위해 신현영 간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당과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문화관광 분야 핵심 공약인 한파우 아트벨린의 국립도자 전시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국립도자 전시관을 오는 2026년 완공해 남원이 뿌리이자 일본 사스마 도자기의 중심인 심수관 집안의 작품과 세계적 도예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닷새 동안 일본 히오키시를 찾아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국립도자전시관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남원은 도자전시관 건립을 위해 도예 인구 저변 확대와 국제적 도예 교류회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